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땡스기빙이 지나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지나고 사이버 만데이 세일이 지나고 그리고 요번 주 월요일은 왜 하는 거야 또. 그래서 또 무슨 사이버 만데이 같은 그 리피트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세일이 오고 있어서 참 무사히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조금 오고 있어요. 한 반절 온 것 같아요. 이거는 하울 비디오는 아니지만 제 이제 쇼핑에 저질렀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지난주에 노마랑 같이 찍었던 비디오를 제가 지난주에 올렸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제가 카메라 앞에서 비디오를 찍게 되면 뭔가 심기가 불편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되게 피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안 찍었어요. 근데 솔직히 심기가 불편하든 제가 기분이 나쁘든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든 우울하든 슬프든 그것도 사실은 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심기가 불편한 게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도 있는 거고 그게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기분 더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더러운 기분을 감추려고 제가 애써 딴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조금 네거티비티가 있는 그런 얘기를 일단 후반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피하고 궁시렁거리고 짜증나는 얘기 듣기 싫으신 분은 제가 앞에 부분에 쇼핑에서 온 거 보여드리는 거기까지 보시고 비디오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제가 받은 거는 픽스에서 오던 게 굉장히 빨리 왔어요. 픽스에서 글로우 토닉 투고, 이 안에는 동그란 패드가 토너에 다 적셔져 있는 거 막 이렇게 닦아내면 참 기분이 상쾌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써보고, 이게 60개 들었었죠. 전용 받았으니까 이걸 2달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개를 오더를 했고요. 얼타에서 구매한 제품들이 왔는데, 요번에 얼타는 굉장히 잘 포장을 해서 보냈네요. 이거 피지션스 포뮬라의 브론저 중에서 라이트 브론저가 아니라 그냥 브론저.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향이 굉장히 진해서 자기는 그걸 극복을 못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걸 열자마자 향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근데 좀 쓰다 보면은 이 향도 조금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거 발색이랑은 뷰티 채널에서 하고요. 요건 퓨어에서 나온 이렇게 하이라이터 세트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찍었고, 무슨 반찬 주머니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냈네. 요거는 피오나 스타일스라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자기 이름 걸고 브랜드를 냈는데, 이것도 하이라이터인데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색일 것 같아요. 요거는 레블런 립스틱 중에서 머비 나잇이라고, 이런 제가 자주 색깔 비슷한 이런 색을 좋아해서 이걸 골랐고, 닉스의 블랙 아이라이너를 2개를 샀거든요. 스킨푸드랑 캣번디의 태투 아이라이너랑 그런 거 좀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닉스 거를 2개 샀고요. 여기 안에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쿠폰이랑 그 다음에 샘플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닉스의 아이섀도우들이 많은데 아반트 팝이라고 써진 게 특별히 아이섀도우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에밀리 노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40% 세일을 했었던가요? 좀 많이 세일을 해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제가 옛날에 캣번디의 그 컨투어링 팔렛을 안 사고 오히려 이걸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3가지뿐이 없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안 사고 지났는데 이제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칼라팝에서 제가 오더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칼라팝 세트가 4세트가 있습니다.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일단 모셔놨는데, 진짜 2017년도에 저의 계획은 있는 화장품을 빨리 다 써보는 게 제 계획이고, 제가 쓸 건 쓰고 안 쓸 거는 무료 나눔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제가 갖고 있는 화장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작업을 좀 부지런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라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샀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안 열고요. 마이탑띵스 채널에서 하겠습니다. 참 그거 아시죠? 마이탑띵스 채널에 이벤트 올라간 거 13,000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를 제가
어저께 올렸어요. 제너레이션 뮤비에서 갔다 오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새 제품들 그런 거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2세트를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마이탑띵스 채널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11월에 페이버릿 제품들 그리고 기브어웨이 한 비디오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세포라에서 온 거는 일단 위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 샘플들이 있고 폴 베니싱 스틱 100포인트 펄 그래서 포인트를 리딤해가지고 이걸 발랐는데 써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얼반 디케이의 스모키 팔렛 워낙 그 스모키 팔렛이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 사고 지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54불이 정가인데 27불에 지금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또 하나 사게 되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재고 정리를 해준 듯이 생각이 됩니다. 세포라에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샘플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프리로 준 거를 제가 클릭을 했고요. 제 유튜브 비디오를 1년 이상 보시고 그런 분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애들 학교 선생님한테 어떤 기프트를 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바디샵에서 이런 세트 제품을 사가지고 하나씩 또 포장을 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드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요건 샤워젤, 그 다음에 바디버터, 요거는 스크럽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누, 샤워 스펀치. 오더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사수마 이 기프트 세트를 2개, 푸지 그린티 세트를 2개, 커다란 박스가 지금 3개가 왔는데 지금 하나를 오픈을 해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는 모링가 세트를 2개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거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큰 가방 안에 블랙 프라이데이 스페셜 해가지고 이만큼의 제품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이제 35불인 거죠. 이 중에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 핸드크림 이거는 새 제품도 이렇게 큰 거 같이 해가지고 오는데 하여튼 이거 너무너무 좋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도 차에 놓고 쓰고 있고 제가 이 세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요거예요. 바디 폴리시인데 뭐에 쓰는 물건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요거는 샤워하고 나와서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세트를 또 하나를 시켰고 지금 이런 박스를 8개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대충 선생님들 연말 선물은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좀 욕심껏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저의 홈워크로 숙제로 남아있는데 부지런히 리뷰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메이크업들을 사고 리뷰를 하는가 그냥 나만 쓰면 될 것이지 그냥 일상 비디오나 찍고 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재밌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재밌어서 제가 하고 싶어서 나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이탑띵스 채널에 일주일에 비디오를 2개를 올리고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을 사실은 제가 좀 더 많은 수다를 떨면 일주일에 2개도 3개도 올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블라블라가 더 힘든 게 이거는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 제품의 리뷰는 내가 그냥 느낀 이대로 얘기를 하면 되고 이거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좋다고 느꼈던 나쁘게 느꼈던 그거는 다 그냥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블라블라는 굉장히 좀 정확하게 내 얘기를 전달하고 싶고 부정적인 거나 슬픈 일이나 그런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홀드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오늘 좀 툭툭 꺼내놓기로 하겠습니다. 제 비디오를 처음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좀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딸 둘의 엄마이고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고등학생. 미국에 온 지는 2002년부터 왔으니까 지금 이제 14년이 좀 넘어간 건가요?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이탑띵스 채널은 제가 화장이 너무 재밌어서 그것도 늦바람이 난 거죠. 한 4, 5년 전부터 갑자기.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약간 그 얄팍한 지식이 이렇게 쌓여서 내가 이거를 한국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마이탑생스 채널을 만들었고, 이 블라블라 채널은 제가 그냥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그런 채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디오 밑에 보시면 이거는 그냥 아줌마의 수다이며 블라블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보시지 마시라고 제가 돼 있어요. 이런 형태가 싫거나 이런 게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번 비디오가 제 사촌동생이랑 마스크팩, 이거는 사실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한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입이 잘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할 말을 다 했어요. 내가 중간에 분명히 뜯어낼 거라고 초반부터 얘기를 하고, 중간에 나는 자꾸 이게 흘러내리는 거야. 왜 이렇게 딱 붙어있질 않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붙이고 끝까지 비디오 찍기 힘들었는데, 근데 그 비디오 아래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도 예의가 있죠. 아무리 미국식 사고방식이라 해도 그런 걸 얼굴에 하고 발음도 안 되면서 방송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실망입니다. 자, 예의가 있죠? 예의가 없어서 그거 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붙인 거죠. 미국식 사고방식하고 마스크팩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걸 얼굴에 하고 발음도 안 되면서, 그런 거 얼굴에 했는데 발음이 안 될 줄 몰랐지만 발음이 안 돼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옹얼옹얼 거리겠구나. 발음도 안 되면서 방송하는 건 아닌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내 유튜브 채널인데. 어떤 시대에 살고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요즘에 텔레비전 방송에도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내가 컨텐츠를 정하고 내가 형태를 전하고 다 내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십시오 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내 채널에 뭘 올리든 내가 정합니다. 마스크팩 한 걸 예의 따지실 거면 누구씨는 보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마스크팩을 했다고 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예의를 따지고 그럴 거면 무슨 씨는 보지 마세요. 자, 나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그 사람한테 답변을 해줍니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어그리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오케이, 파인인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 패밀리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 구독자들은 다 패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를 뭐 언니, 이모, 뭐 아줌마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주 드물긴 한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 이거를 저의 아주 친한 패밀리들한테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누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블라블라 채널은 원래 편안하게 수다 떨면서 얘기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있는 공간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여기가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TV 프로도 아닌데 라고 나의 패밀리가 그렇게 올렸을 때 거기다 대고 넌 빠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저는 그분 그냥 블락시켰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패밀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못 참겠어요. 이 싸움의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는 참 기가 막혀. 그렇게까지 하고 내가 대꾸도 해줄 수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하는데, LA 아줌마의 패밀리 또는 내 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못 참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댓글은 내가 받아칠 수 있는데 내 패밀리를 건드리는 거는 나는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블락이 됐고요. 제가 졸업한 학교의 동창회에서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애슐리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답변을 받고 제가 그쪽 회장님한테 저하고 통화를 좀 하시자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한테
우리 애가 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답변을 주시는 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주셔서, 그리고 어떤 애들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이건 비리네 밖에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뭐를 신청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 그러면 솔직히 그닥 그렇게 업셋이 되지 않는데, 우리 애가 신청을 했는데 근데 누가 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줘야 해서 안 줬다, 그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단체에서 이제 모임이 있는데, 저는 그 모임을 지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받고 그러면 이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말을 아낄게요. 근데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무슨 최순실이 한국에서 그런 뭐 비리 뭐 똑같아요. 경우가 없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 보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애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느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엄마도 참지 못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내 애를 건드리는 건 보통 못 참아요. 어떤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어떤 단체에서 애들이 투표를 해서 그래서 당선이 돼서 어떤 부회장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 사람이 못마땅하죠. 왜? 우리 애는 지가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경합을 해서 애들이 투표를 해서 7표 차이가 나서 됐는데, 결국에는 어떤 여자가 나를 부르고, 나머지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들러리를 몇 명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카페에서 6시간 동안 나한테 소리를 지른 그런 아주 어글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제 친구들이나 저희 가족들이나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왜 그걸 끝까지 앉아 있었냐, 왜 참고 있었냐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내가 이걸 참고 견디면 이건 무조건 그 여자의 잘못이 되니까 그냥 내가 당해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경우는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6시간 동안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거를 이렇게 참아서 넘긴 것도 다 일단은 내 애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 이후에는 저는 그 여자를 안 봅니다. 뭐 가끔 이렇게 보면 내가 그냥 인사하고 말면 되게 반갑게 나한테 인사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결국 내 자식은 나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진짜 잘못했어.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애가 잘못을 했군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애를 건드리면 그거는 진짜 나를 건드리는 것보다 더 발끈하고 더 화가 나는, 업셋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게 어떨 때는 제가 조금 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패밀리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로 갈 때도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거나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떤 사람이 무식하게 아니면 싸가지 없이 내 친한 친구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같이 대응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냥 모른 채 하죠. 모른 채 하기도 하고 반응을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내가 케어하는 사람들, 내 패밀리, 내 사람, 내 친구, 이런 경우에는 말 한마디라도 거들게 되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럴 때 딱 나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바른 말은 꼭 해야 되는. 근데 사회생활을 둥글게 한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말을 안 하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겪어보고 나면은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딱 파악이 되는 거야. 나는 남들이 내 생각을 읽을 수조차 있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넘어가질 수 있는 문제지만 나한테는 못 넘어가질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알더라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나는 안 본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나한테 했기 때문에
이거의 해결은 네가 나한테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하거나 그러면 그냥 관계가 터미네이션 되는 거를 알더라고요. 2011년도에 있었던 그런 해프닝이었는데, 이제 S라는 사람이 있는데, S라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한 게 아니라 S의 가족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S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경우 없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전화해서 지랄을 하더라.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걔가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나는 모르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프닝이 굉장히 긴 해프닝이었거든. 나한테 전화도 했고 이메일도 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어디다가 포스팅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건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사과 안 하고 지나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갔는데 최근에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얘가 사과한대 하면서 내 앞에 앉혀놨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생각도 안 나는데 좀 그만 좀 하셔. 그때 일 생각도 안 나. 이제 끝이지 뭐,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야 미안하게 됐다, 그거 실수했다, 미안해. 또는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으면 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너한테 되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게 끝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똥 싸고 뭉개 앉은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내 눈앞에 자꾸 나타나서 깔짝깔짝 거린다고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과는 타이밍이고, 그 집 패밀리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나는 그 사람하고 관련이 없고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극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보고 포기하고 그냥 관계 종료하면 제일 좋겠는데, 중간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어쩌다 보면 또 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되게 그런 게 좀 힘들죠. 제가 어저께 일어났던 일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엄마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고 애가 그 시간을 엎어서 대통령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회장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하는 건 엄마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기 때문에 걔가 무슨 이득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 부모의 백으로 애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 뭐 감투를 쓰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비리죠. 다 비리가 뭐 특별한 게 비리인가? 꼭 정치인만이 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학급 반장 그런 거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할 사람 그러면 손 들고 나갔죠. 손 들고 나가고 애들이 투표했죠. 많은 표를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안 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엄마들이든 뭐 선생님이든 요번에는 너가 회장하기로 됐어, 너가 부회장하기로 됐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애들 단체에 어른들이 개입을 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지, 어른들은 도와줄 뿐이지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그게 어떤 뭐 봉사를 한다든가 좀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뭘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제가 통화하고 지금 아직 분이 삭혀지지 않은 그 케이스는 애슐리랑 관련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이 좀 지나면 제가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애들 키우다 보면 정말 웃긴 경우가 가끔 툭툭 튀어나오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합리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길게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게 낫죠? 그리고 그냥 내가 나오면 되는 거고. 어렵겠지만 중이 저리 싫으면 저를 떠나야 된다고 회사나 어떤 단체나 그런 데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 단체를 뜨거나 회사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합리적이지 않고 아나무인, 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엄마의 입장에선 여하간 내 자식이 덜 상처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애를 그 단체에서 뺄 것이냐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본인의 그 지혜와 용기와 모든 거를 총동원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래요. 제 패밀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채널은 몇 안 되는 청정구역이라고 좋은 기운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용기와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짜증과 네거티비티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셔도 다 이것도 저도 겪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 채널이 조금 더 보시는 분이 많으시면 제가 뭐 안티가 생겼다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채널은 아직 안티가 생길 정도로 그 커진 채널이 아니에요. 어떤 화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요. 저는 저와 또 저의 패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뭐 딴지맨이나 아니면 가끔 가다가 무슨 관련도 없는 이상한 막 문구를 갖다가 거기다가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더 이상 답변 안 하고 그냥 블럭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서로 나쁜 기운을 전파하지 않고 좋은 공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조금 뭔가가 이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쌓였다가 지난주에도 또 누구를 만났는데 뭐 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자기가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냅뒀어요. 왜냐하면 내가 맞아 아니야 뭐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냅뒀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씩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이렇게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로 온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의 핀셋으로 바람을 지금 빼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약간 푸념을 하면서 조금만 틈을 주면서 지금 바람을 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풀지 않으면 제가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가 아니면 막 욕을 한다든가 그런 이상한 사이코 짓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도 좀 힘드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는 절대로 참으세요 라고 안 할 거예요. 푸세요. 어떻게든 뭐 욕을 한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사람이 참고만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고 참고 넘기고 못 본 채 하는 거는 내 권리를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제 채널을 봐주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저의 패밀리가 맞다고 봅니다. 엄지척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